제이준 코스메틱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1%, 영업손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안에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쌍방울 그룹을 분석 호기심이 생겨서 분석하기 시작해 가지고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지금 왔는데요. 무작위로 했었는데 순서는 쌍방울 비비안 했었고, 그 다음에 광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제 제가 어떻게 무작위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고, 맨 마지막에 오늘은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IOK 컴퍼니,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그러는데, 참 다양한 업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기업 사냥꾼인 그런 주로 주업이 기업에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쌍방울 그룹이라는 게.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가 종료되는 9월 말에 급변하는 쌍방울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최대 주주가 1, 2년 안에 3번이나 바뀌었어요. 아이오 컴퍼니가 인수하기 전에 2021년 12월 22일이니까 작년 말인데 이도 헬스케어라는 외일인이 있었는데 주주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외 거래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엠버 캐피탈 코리아는 곳이 또 이 제이준 코스메틱을 또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외 거래로 또 넘겼고, 그 다음에 8월 4일 날 요게 며칠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아이오 컴퍼니가 또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의 담보권 실행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재무 쪽은 잘 몰라 가지고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이게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된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자본 감소 사유로 27일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9월 27일자로. 그래서 현재 주식 거래 금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표현이 조금 결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놈 저놈에게 팔려가는 창녀 같은 신세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 IOK를 또 남기려고 했었는데 이게 소라는 데라는 표현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소라는 데다가 또 9월 달에 이게 8월 달에 인수해 놓고 9월 달에 또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양도 결정을 철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관 일반 코스피의 전통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의 이상하게 기업 사냥꾼들 같은 그런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뭔가 말하자면 본업들의 이 조직원들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분위기가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무슨 기분으로 일들을 할까, 그런 게 걱정이 앞섭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이 60.9%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3.6% 감소했습니다만 평가 손실 금액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 감소보다는 그래도 감소를 못 시켰죠. 그런데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를 내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7.9%밖에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65억 원 정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률은 뭐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원가 생산성으로도 그 0.15%가 아니 그 15%가 그 이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식은 거래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본 감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20주를 1주로 그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 무상 감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네요. 주가 가치를 올리려는 원래 그 작업이 무상 감자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뭐 저는 그 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슬프 회계 쪽으로 와서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 감소보다 더 적게 내려갔으니까 재고를 줄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다 이렇게 또 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이 1.3%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 비용을 45.2%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더 떨어져 가지고 영업 손실 그 55억 원이 났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영업 손실보다는 그래도 9억 원 정도는 영업 손실을 덜 낸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4% 적게 감소했다. 제 매출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했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가 회계보다도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좀 적게 났다는 얘기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래도 감소를 좀 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13억 6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 15억 원 가까이 줄였네요. 그래도 이 회사는 그 화장품 회사로서 그 제품이 더 많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인지 외주 가공을 많이 맡겨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어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죠.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었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에서도 조금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회사도 원재료 가격 추이라든지 또는 상품 매입 가격,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분석을 하면서 투명성을 좀 입증해 드리고 싶은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BC 표현 방법은 아주 표준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53.2%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영비용은 45.2%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크게 내려갔죠. 74.5%나 감소했는데 비율로 보면은 5.2%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32.5%로서 5.2%또 상승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손익계산서에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재고 회전율 하락으로 원재료가 상승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성분 쪽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부문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추론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는 안 했어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좀 잔잔하게 있는데
이게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금액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요 300만 원 정도 차이는 뭐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100만 원 정도면 그냥 단수 차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300 정도면은 뭔가 또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는 또 2억 원이나 차이가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3분기 거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22억 원이 그 비성분 쪽에서는 플러스로 재고가 감소했으면 여기서는 매출 원가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22억이 돼야 되는데 20억으로 했으니까 매출 원가를 적게 줄이려고 이때는 했었다.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매출 원가를 줄이면 매출이익이 나니까 적자가 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적자를 적게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측까지 해보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도 딱 맞아줘야 되는데 요거 작년도 3분기는 일은 그 단수 차이로 그냥 인정을 할 만한데 올해 좀 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또 숫자들을 못 맞추고 있네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매우 줄었습니다. 20.7% 감소했고 직원 수가 54명에서 37명인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직접 생산은 분명히 안 할 것 같아요. 17명이나 줄었는데 평균 임금은 뭐 줄여가지고 줄였는데 평균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저임금 사원이 거꾸로 젊은 사람들이 잘리고 고임금 사원들이 남아 있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은 한 6,6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 8.8% 증가했고요.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를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수수료는 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이 과연 낭비 없는 그런 경비 지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를 62.6%나 크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때렸다는 얘기인데 매출을 더 좀 어떻게 더 해볼까 해서 때린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비용의 증가가 또 영업 손실을 나게 하는데 극복하지는 못했고 다만 영업 손실을 좀 줄이는 역할은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대표이사도 이 회사 주인이 막 바뀌니까 이진영 씨라는 분이 1973년생인데 양재원 씨라는 분이 올해 대표로 되어 있고 내부 출신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모두. 그래서 주인 바뀌면서 이렇게 뭐 내가 더 잘해보겠다. 네가 한번 대표해봐. 그래서 권력 투쟁 결과일까 그런 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3분기 실적을 고려해서 어, 적자를 면하는 선까지는 아니고 이 손익분기점까지 하면 매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한 50%만 영업 손실을 줄여보자. 이렇게 됐을 때 매출액은 한 84억 원 정도 하면은 47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날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고를 계속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을 좀 반만 좀 영업 손실을 반만 좀 줄여보자 하는데도 재고가 감소하면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영업 손실이 더 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원가 회계. 그래서 그러면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 봐. 뭐 이렇게 계획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원래 이 84억 하면은 한 47억 적자인데 재고를 늘리는 거죠. 결국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39억으로 영업이익이 이 영업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8억 4천 정도가 더 이익이 나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결국 재고를 증가하면은 이익이 남는 그런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영양가가 떨어진 구시대의 어떤 그런 회계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로 한다고 그런다면은 요거는 좀 도전적인 그 계획을 해보는데, 손익분기점 산식은 사실 스루풋 개념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뭐 재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용어를 어떻게 쓰더라 하더라도 운영비용에다가 그 운영비용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표이익이 있다 그러면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걸 스루풋율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루풋율이 그 80%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2억 원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42억 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매출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100%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100% 말하자면은 그 손익분기점 하면서. 근데 이제 딱 이거하고 뭐 어떤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상황을 봐가지고 그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 재고 매출 재료비를 100%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에 비례하는 매출액이니까, 그러면은 145.2%나 크게 판매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3분기 실적이 59억 분이 안 되는데 145억을 3개월 만에 전혀 불가능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관점에서 145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매출 재료 비율을 약간 낮췄거든요. 4.5%. 그러면은 그 스루풋율이 그 75.5%에서 80%로 증가하는 거니까 마진율,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좀 올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내부적으로 좀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그 3개월 만에 아주 그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판매 매출 신장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140억까지 해낸다면은, 그래도 140억을 하더라도 한 3억 1,100만 원 정도 영업 손실인데, 결론은 뭐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6.4%만 조금만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더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한 158억 원 정도 매출액을 일으키게 되면은 한 11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이제 재고를 더 판매를 안 하고 재고만 줄여서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스루풋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계약한 그 금액대로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매출 재료비가 그 매출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가공비나 판매 관리비도 다 변동이 없고, 변하는 거는 오로지 그 매출 재료비만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도 이 3억 정도 영업 손실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중간 사이 한 14억 원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이 연말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건 이번에 예측이라기보다도 계획 예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보는데, 59억 하는 회사가 연말에 올해 145억 할 리는 없고, 아까 원가회계에서 한 그 정도 하면 한 80몇억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급격한 매출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에 점진적인 개선은 실질적으로 좀 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죠. 주가는 2021년 말 1030원에서 388원으로 장부 가격 대비 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도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IOK 컴퍼니가 13.99%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대로 IOK 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디모하고, 또 이 디모의 최주주는 비비안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 맨 처음 첫 장에 얘기한 대로 순환 구조, 출자 구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